그 집의 며느리 이부. 시어머니와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날의 반전. 그날 부엌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나는 접시를 씻고 있었고 은지는 아이와 장난감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긴장감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은지야, 오늘 좀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손이 하나밖에 없잖아.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랑 놀아야 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뭔가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랑 노는 건 좋은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말끝에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은지는 잠시 멈추더니 차갑게 내 뺨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너무해요. 저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희생? 내가 지금까지 희생 안 했다고 생각해? 나는 내 부모처럼 살았다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알아?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고 은지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참으세요? 그건 희생이 아니라 강요예요. 제가 엄마처럼 되길 바라면서 저를 계속 구속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몸이 굳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과 두려움이 충돌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에도 서로 긴장을 느꼈고 작은 사건에도 감정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 접시를 닦으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문하며 끝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 직후 작은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후 은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나는 놀라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심했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 못할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오해들이 서로를 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벽은 조금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을 완전히 허무는 사건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은지와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 듯 했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 벽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의 상처로 만들어진 단단한 장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거실 소파에 앉아 은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조금만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서로 피하지 말고.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과거 일 때문에 또 어머니와 제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봐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한 오해와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나도 두려워. 은지가 마음을 닫아버릴까 봐, 다시 멀어질까 봐.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싶어요. 저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울자 은지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같이 아이를 재워주실래요? 그 말은 작은 요청이었지만 나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서로를 향해 쌓아왔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서로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이를 재우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서로 노력하며 다가가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 경계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언제든 다시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손길, 한마디의 진심, 그리고 조금씩 허물어지는 마음의 벽.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평화롭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이해와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벽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지와 나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말하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벽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느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은지가 이미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제가 만들게요. 어머니, 오늘은 조금 쉬세요. 평소 같으면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을 작은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직접 손을 내밀어 배려를 보여준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커피 향이 참 좋네. 그녀는 작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울면 서로가 짜증을 내거나 긴장했지만 이제는 함께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이며 달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은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은지야. 서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지자.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작은 배려와 관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말없이 커피를 준비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 뒤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병원에서 들었던 소문과 관련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가끔 제 과거 이야기를 들먹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큰 시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용한 변화를 이어갔고 그 안에서 조금씩 가족의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평화는 없겠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의 웃음소리, 은지의 조용한 배려, 남편의 작은 웃음.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였습니다.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나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였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은지가 내 목소리보다 한 박자 빠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가 왜? 아이 도시락이에요. 제가 준 지시랑 다르게 준비했잖아요. 왜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금의 오해와 불만이 쌓여있던 터라 사소한 일이 폭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음대로라니 난 그냥 아이가 좋아할까 해서. 그게 마음대로 아닌가요? 제가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은지의 눈빛은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한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마치자 준호가 중재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은지야, 진정해요. 작은 일로 싸우지 말고. 하지만 이미 긴장은 극에 달했고 서로의 감정이 얽히며 소리 높여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 다른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남은 음식과 깨진 컵이 흩어져 있었고 나는 부엌 구석에서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폭발하는 걸까? 평화는 이렇게 깨지는 걸까? 마음속에서 후회와 자책,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조금 예민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가자.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와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폭발 뒤에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연결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언제든 불씨가 되어 다시 터질 수 있었고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족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라도 서로를 지켜주자. 언젠가 이 그림자도 사라질 거야.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은지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감정의 골이 이렇게 끝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안도되었습니다. 은지가 나를 불러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친 순간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페처럼 꾸민 작은 거실 한쪽,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떨며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병원 사고 이야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던 거고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동안의 감정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내가 몰라서 미안해.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미안해. 그 순간 은지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참 고마워요. 서로의 눈물이 천천히 섞이면서 그동안 쌓였던 벽과 오해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가족 모두 모여 작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우리 둘의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엄마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어 앉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화해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조금씩 받아들이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집안에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돌보았고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놓인 이해와 배려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며 함께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은지와 나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속에서 결국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